안녕하십니까. 대치다원교육 입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이제 예비고3 오늘 이제 주제로 제가 강연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 촬영 끝나고 또 설명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올해 수능이, 저도 한 20년째 입시를 좀 계속 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매년 참 그죠. 예, 항상 뭐 변화, 변수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올해도 또 여전히 또 역대급의 수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3 학생들이 유독 또 많이 좀 심란한 분위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수능 분석과 그다음에 또 내년 수시와 정시 또 일반학과, 의학계열, 또 신설학과 뭐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핵심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다른 뭐 다원 자체에서도 그렇고요. 뭐 유튜브 채널들이 좀 있는데 저 개인 채널 정도 제가 좀 있습니다. 뭐 정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뭐 이렇게 막 자주 올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때그때 좀 필요한 정보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보남 아니면 오재성 소장 이렇게 검색해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제가 이제 뭐 내년 또 이제 새롭게 항상 수시 버전이나 그다음에 변수 뭐 이런 것들 좀 항상 좀 꼭지를 좀 찝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차후에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 제가 약간 빼드릴게요. 요거를 좀 캡처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요쪽이 왼쪽 자체가 여기가 제가 이제 시간상 터치는 안 할 건데요. 왼쪽이 이제 나름대로의 본인의 이제 목표나 성적이 이제 기말이 보통 이제 강남권도 이번 주나 다음 주면 끝날 건데, 그러면 이제 성적대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뭐 학생부는 보통 이제 12월쯤 정도면 보통 마무리를 치거나 마감 공식 일정은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인데, 근데도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빨리빨리 컷하잖아요. 야, 빨리빨리 내 수행평가 내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직감적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이 기말 챙기면서도 중간중간 또 수행평가를 내거나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좀 체크 포인트를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도 요거를 한번 폼을 해가지고 자가진단 좀 체크해 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모의고사가 이제 이제 모의고사 11월이었는데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예정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수시 준비를 올인하든 정시를 올인하든 두 개를 다 준비하든 어떻든 간에는 지금 평가원이 출제하는 이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부산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와 이 수능이 주관하는 평가원하고는 다르잖아요. 평가원 예상된 거는 솔직히 좀 표현이 뭐하지만 작년 선배님들도 작년에 모의고사 고2 때는 잘 봤어요. 그게 온도 차이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출제 경향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 성적 라인으로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일단 참고해 볼 필요성 있고, 모의고사 라인을 보되 일단 입결은 뭐 대치동도 이제 12월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정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한 12월 28일 정도 다 끝나고요, 발표가. 그 다음에 1월 6일 날 접수가 끝나고 2월 달까지 발표가 다 끝나면 이제 올해의 수시 정시의 입결이 입시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보통 이제 데이 포털 사이트라고 어디가라고 거기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시 라인도 그 어디가의 입결이 정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의고사로도 한번 참고하시고 수시 라인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라인을 좀 보시면 좋겠다 정리를 해보고요. 일단 수능이 그래도 관건이기 때문에 먼저 수능 얘기하고 수시도 좀 얘기해 보면, 일단 또 제일 또 숙제가 저도 이제 상담 때 많이 만나보면 왼쪽이 이제 저희들이 학력평가 보는 재학생 때 보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리고 요때 이 모의고사가 이제 6월 수능 모의고사 내년입니다.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 확인하죠. 다른 건 됐는데 뭐 자기가 뭐 틀렸는지 뭐 이렇게 좀 체크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 학평 모의고사는요. 근데 이제 표점과 백분위 등급만 있다는 것도 그렇고 가장 큰 관건이 선택 과목 있죠.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년 4월부터 이제 선택을 고3들이 할 수 있어요. 예비 고3의 연습을.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선택 자체도 훈련이 좀 덜 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 고2 때 보는 거하고 이 고3 때 보는 것하고 또 접근이 다르다. 시간 조절 잘 못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뭐 이제 아시겠지만, 예. 뭐 이렇게 19대부터 이렇게 만점자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 아시다시피 지금 만점자 한 명 나왔잖아요. 근데 여학생. 근데 원래 가채점 때 보통 만점자가 많을 때는요, 가채점 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예, 그때 바로 재종반이냐, 뭐 학교냐 이런 데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만점자가 없을 때는 2002 때가, 예, 거기 뭐 우스갯 표현으로 용암국어라고 그랬잖아요. 난이도가, 그쵸. 그때 국어가 급상승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물론 올해 표점 150을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도 여학생 한 명이었고요. 이번도 한 명 여학생이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 경험상 볼 때 있잖아요. 국어 난도가 오를 때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국어, 영어 역량이 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가 여학생들이 좀 나온다. 예, 이렇게 뭐 표점 만점 남학생은 따로 있지만 그건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공식적인 다 맞은 거, 예, 원론으로 해만 진행했던,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대 의대가 올해부터 투는 이제 지정을 폐지했지만 그래도 물화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의대를 못 쓰게 되는 정시 라인에서,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볼 때 요것이 화두가 뭐 이미 고3 분들, 예비 고3도 수능 때 어떤 과목 할지는 거의 결정 난 대로 가는데요. 한두 과목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특히 과탐 투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만점자 체크예요. 자, 그래서 왼쪽이 이제 이번 고2의 9월 모의고사 거고, 이번이 이제 고3 거하고, 이제 그냥 오버해서 모의고사 비교만 한 거예요. 원점수입니다. 등급컷. 예, 등급만, 예, 참고한 거죠. 1등급이냐, 언맨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역시 왼쪽에는 그냥 딱 합산되죠. 국어 띡, 수학 띡, 뭐 영어 5%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등등에서는 일단 뭐 체크해 본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숙제죠. 이게 이제 실제 수능 때 제가 받은, 수능이 끝나고서 가채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가채점. 실제점은 이제 성적표 아까 딱 주는 건데, 예, 이제 가채점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이 저한테 보내와요. 그래서 소장님, 이 성적인데 논술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예, 이게 공통 점수고 이게 선택 점수고, 공통이고 선택이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그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예상 성적대를 잡았는데, 역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내년에 되면은 수능이 끝났을 때는 만약에 선생님이든 누구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싶거나 할 때는 그때는 꼭 공통하고 선택의 점수대를 같이 구분해서 좀 물어보는 게 맞다. 이해하셨죠? 그냥 89점인데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챙겨보는 게 맞겠다. 자, 이제 이게 수능입니다. 수능에 대한 실채점들. 사실 평가원에서 실채점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업체들이 다 추론해요. 아, 이럴 것이다. 이 점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실채점 등급컷인 거죠. 가채점이 아니고. 그래서 화작이, 예, 저게 2024에 88점이 1등급. 그 다음에 언매가 84점. 영어가 4.7% 1등급. 수학이 94점. 그죠? 미적이 81점. 기하가 88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따 표준 점수도 얘기하겠지만 원점수로는 이제 대학을 정시 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상대 점수로 변한 표준 점수로 200점 환산을 하는데요. 100점 만점이지만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1등급이 이렇게 90점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죠. 예, 그만큼 평균 자체가 올라가면, 예, 표준 점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미적 보세요. 1등급이 81점이래죠. 그럼 보통이 저희가 모의고사 아까 지나가서 보셨겠지만 보통 84, 86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81점이 1등급이라는 거는 난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냥 뭐 안 봐도 딱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 지금 표가 작년 수능하고 올해 표를 비교해 놓은, 예,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밴드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꼭 스크랩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도 분위기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역시 이쪽이 이제 올해 수능이고요. 저쪽이 작년 수능이에요. 그럼 뭐 위에 상단에 노란색 돼 있잖아요. 국어는 맨 끝 꼭대기에 만점 받은 친구가 134점이다.
그리고 370명이 만점이었답니다. 작년 국어 말이죠. 뭐 출원된 거는 언어 매체, 언어와 매체가 상위권 애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300명 친구들이 134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130점대 만점 표점이면 난이도는 무난. 그 다음에 올해 뭐 그냥 긴 말 할 거 없죠. 150. 뭐 느낌 오시죠? 그래서 지금 뭐 평가원에서도 뭐 약간 분석할 때 뭐 문과와 이과의 바란스를 맞췄다. 맞아요. 맞아요. 바란스 맞춘 건 맞아요. 왜냐면 표점이 130대하고 140대고 작년에 145가 이제 수학은 만점이었거든요. 그럼 벌써 10점, 언더 10, 좀 모자라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이과가 넘어오면은 못 이긴다. 미적 점수 표점으로 민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좀 뭐 보정하고자 이번 국어 난이도를 올렸다. 뭐 그거는 약간 결론적으로 볼 땐 뭐 끄떡기떡인데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만점이 300명에서 60명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이 분위기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은 있는 거. 그래서 올해 정시상담할 때 이과생이고 문과생 중에서도 역시 물론 수학이나 과학이 이과생들한테는 중요하고요. 정시 때요. 그다음에 문과는 국어 수학 표점이 중요한데요. 어느 때보다도 작년 대비 어쨌든 이렇게 150까지 134에서 150까지 올라간 거는 문과 학생들 국어 잘 본 친구들은 교차 지원을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요. 저 왼쪽에 보니까요. 역시 작년에는 900명대 934명에다가 145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적 친구들, 학생들이 만점이 선택한 친구들이 만점일 거면 보통 상위권이 미적이니까. 930명대고 145다. 이렇게 예상했죠. 근데 올해는요. 600명인데 이거 줄었네요 벌써. 300명 정도 줄고. 그리고 148이다. 그러면 이것도 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문과를 좀 감안해 주실 거면 수학 표점을 조금 낮췄어야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잖아요. 근데 2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넘어오면 더군다나 뭐 과탐까지 뭐 잘했어. 그러면 이거는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춘 거 150, 148은 맞는데 잘했는데 그럼에도 이과의 표점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여전히 교차 지원에 대한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흐름은 예상됩니다. 이 사탐과탐이 또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그냥 딱 뭐 보실 때 3등급까지만 정리했거든요. 작년하고 수능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 정리했는데 플러스가 많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탐은 저 경제나 저런 거 빼고는 그냥 무난한 거예요, 그냥.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어는 올려놨는데 이 탐구를 못 챙기셨네. 아니, 교차 지원을 하면은 탐구도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과도 역시 플러스가 더 많죠, 원은. 근데 투 보세요. 마이너스가 더 많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과탐 투한 이과생들이 교차를 넘어오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못 이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표점이 그만큼 높으면 이게 작년보다 플러스가 많아졌다는 건 표점이 그냥 안 봐도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탐구에 대한 부분도 올해 특별히 꼭 잊지 마시고 특히 문과분들도 체크하는데 이과분들은 과탐도 경쟁력이 있었냐 과탐 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등등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또 요거는 반드시 캡처를 해 놓으시죠. 그래서 만점 표점을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업체들이 다 예상한 걸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실채점만 여기 저 밑에는 가채점으로 예상한 표 점수예요. 업체들. 근데 실채점이 화작이 146, 엄매가 150, 확통이 137, 미적이 148, 기하가 142.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통이 낮죠. 그러니까 그럼 벌써 그냥 딱 단순 계산해도 한 10여 점 모자른데 미적에 치고 왔다가 국어로 버틸 수는 없죠. 교차 지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사탐은 둘째치고 과탐 보세요. 과탐이 좀 올해 또 쇼킹인데 원 만점 분들이 69, 69, 69, 68 뭐 대등단결 뭐 다 60, 60, 68이네요. 뭐 업체들 다른 업체들 뭐 70점까지 예상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등소액이 맞습니다. 과탐 투 보세요. 74, 80, 73, 72.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특히나 화투 80. 그 다음에 G2도 원래 이 업체를 보세요. 막 80점까지 표점 예상했는데 결론은 72점에서 맞은 데 하나도 없어요. 업체 표점 맞은 데는 없어요. 가채점에서.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과탐 표점을 하더라도
만점이에요. 그 대신 공식 만점의 가정이에요. 만점 했을 때 원학생 만점이 2를 못 이긴다 라고 이렇게 자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예비 고3 때는 이따 제가 표점 맞은 친구도 보여주겠지만 이번 아까 앞에 있는 다 맞은 여학생이 일단 그래도 원론 2개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표준 점수의 수석은 과탐 2 2개 선택한 남학생이죠. 그래서 올해 이 서울대를 지원할 때 이 점수를 보정을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지원할 때 이게 작년에 이 학생이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면접 상담 정시도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면접 수업 끝나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국어 하나 틀리고 다 맞은 친구예요. 작년 친구예요. 네, 근데 덜 화두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는 투를 안 했고 연대 의대 정시를 그냥 붙은 친구인데 그죠? 근데 그냥 표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71점, 70점.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다 69 막 그렇게 보셨잖아요. 과탐 원. 자, 대망의 이 학생 봐주세요. 어제 이제 왼쪽에 제가 예, 이 학생 어머니께 톡을 제가 학생도 제가 아는 친구라서 톡을 드렸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감사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기사로 다 공론화된 친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좀 시크릿하게 그냥 과목은 제가 안 올렸는데 아까 오브랩 보시면 아시죠? 그럼 150 다 맞았고 과탐 하나 틀린 거예요. 투투 했고 투투 과탐 투투 했어요. 투투.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아까 69 원인데 71에 80이래요. 80점 유일한 과탐 투 과목 뭔지 아시죠? 뭐 예. 이 친구 이렇게 선택했는데 예, 표준 점수가 극강인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원 친구가 69점밖에 해봤지만 이 친구는 벌써 80점 먼저 들어왔잖아요. 표준 점수 위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캡처해 보셨을 때 이렇게 이 빨간색이 의대 중에서도 이 과탐2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80점? 오케이. 79점?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졸업생들이나 N수생들이나 현역들 중에서도 고3 중에서도 좀 과탐이 되는 친구들은 과탐도 해볼까? 하나를? 뭐 이렇게 노리는 친구가 증가될 공산이 있다.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반영 과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건 뭐 의학 계열도 그렇고 일반학과 다 똑같습니다. 뭐 수능 최저를 맞추는 수시에서는 의학 계열은 또 별도잖아요. 일반 뭐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일반 문이과는 학업 우수는 4개 8인데 의학 계열은 4개 5잖아요. 근데 정시는요. 뭐 이렇게 특별히 의학 계열이라고 뭐 가중치 다루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다 일반학과하고 대등소이한데 빨간 라인 보시다시피 역시 문과든 이과든 이 수학의 가중치, 수학의 보통 반영 비율이 정시가 25, 25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학의 확통이든 미적이든 이 비중이 중요하다. 정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단 참고하시고요. 뭐 군배치는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왜냐면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시파도 있고 정시파도 있고 멀티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강남 친구들 자체에서의 이 그래도 인강을 많이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수능을 그래도 가장 의미를 좀 두면서 정시를 염두한 친구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용이에요. 올해 가나다 군입니다. 가나다 군. 그래서 가에 하나, 나에 하나, 다에 하나, 정시는 각각 하나씩 쓰잖아요. 수시는 6장 쓰는 거고 특성화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횟수에 제한되지 않고요. 근데 일단 올해도 유독 눈에 띄는 게 원래 다군에는 중대가 제왕이었어요. 중대 여기 있잖아요. 중대. 그죠? 근데 올해 고3부터 성균관대가 일부 학과만 40명을 좀 인기 학과를 반도체 쪽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40명을 저희가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름대로 그쪽으로 좀 트라이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 때도 이 군에 대한 부분은 좀 요건 그냥 라인만 참고하세요. 이건 작년에 있는 일단 그래서 수능 라인입니다. 수능 라인. 업체 거, 뭐 업체 거에 그냥 단순 서열이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는 일단 비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시가 다 지원하기 전에용이고요. 실제 붙었을 때는 이 학과가 다 좀 뒤죽박죽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뭐 연대 신학학과가 예상에선 낮았는데 실제에서는 올라갔다.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된 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우리 모의고사 연습용으로 라인을 참고하시면서 저쪽에가 이제 문과가 이제 문과에서 서연고 성한중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서성한을. 그리고 저 문디컬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문과에서도 메디컬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도 있고 경희대 한의도 있고 그래서 맨 끝쪽이 그래서 문디컬.
잡혀 있고요. 이과에서는요, 이과 라인만 보세요. 서울대부터 쭉 잡혀 있죠. 근데 작년에는 과탐투가 서울대가 지정됐기 때문에 지구환경 같은 거 그런 과에 빵꾸나는 친구가 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점수대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덜하겠죠. 왜냐면 과탐투가 이제 제한이 풀리면서 여전히 과탐투의 가산점은 있지만 그래도 원원으로 좀 상위권 찍고 의학계를 찍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의 서울대, 연대, 고대 일반학과부터 참고로 작년에 연대 자체도 뭐 보시면은 컴퓨터가 좀 밑에 있긴 하죠. 저 녹색으로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연대예요. 컴퓨터가 조금 밑에 있죠. 상식적으로 컴퓨터가 왜 인기학과인데 밑에 있지? 수시대 높은데? 저 정도 성적이면 의학계를 쓰니까. 그러니까 뭐 메이저 의대는 못 써요. 근데 연대, 의대 정도 붙을 친구가 서울대 정도를 교차 지원이나 서울대까지 붙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치한까지는 수까지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좀 저점수 대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좀 낮게 좀 보정을 잡았다 볼 수 있고요. 의학계열 족보요. 의치, 한약수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라인 자체가. 뭐 서열만 좀 타파되는데 역시 재미있는 거는 작년에도 의대도 뭐랄까요. 모 업체들의 예상이 빗나갔죠. 왜냐면 왜 빗나갑니까? 보통 뭐 이제 대표로 많이 보는 뭐 진목고, 모복고, 맥고, 목고, 뭐 유익, 유복고 뭐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정시 배치, 정시 이렇게 모의존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가 문제냐면은 올해도 숙제이긴 한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모의존 해놓고 실제로 원서를 그렇게 안 쓰잖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를 넣었을 때 내가 지금 모의 등수로 몇 등인데 뭐 나 너 겁나 다른 데 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실제 원서를 쓰는 건 결론적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 화면에 보시면 왼쪽 파란색이 의대예요. 그러면 이건 지역인재고요. 그럼 저쪽에서 의대 보시면 영남이나 이런 대구에 있는 영남대 의대 정시가 밑에 있죠. 근데 실제 작년 이제 입시가 결과 끝나고 끝나고 나서 뚜껑을 깠더니 영남이 좀 위로 거의 경희대하고 맞짱 뜰 정도로 라인이 올라갔어요. 그게 정시예요. 그래서 수시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시는 보통 자신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나 이런 학생부를 경쟁력 있게 보면서 소신껏 쓰고요. 정시는 일단 졸업생도 끼고 눈치 작전도 들어오고 흐름도 보고 뭐 여기저기 막 사이트도 챙기면서 이게 약간 뭐랄까 자기만의 좀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뭐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군이 저런 변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는 흐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교육부 프로그램 자료잖아요. 그러면 저 빨간색 왼쪽 라인 자체에서 잡혀있는 여기 입결을 보시면은요. 그러면 여기가 수시 입결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이 수능 위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중에 영상을 끝나거나 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은근히 제가 설명회 때도 어머니들 이렇게 모시거나 해서 핸드폰으로 찾아드리게 했거든요. 시연을 은근히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놔도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입결이 나온 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70% 컷, 50% 컷, 70% 컷. 근데 70%는 등록한 무슨 말이에요? 연대 전기를 등록금을 내서 실제 등록한 학생들의 70%예요. 70%는 끝선 70%예요. 추가 합격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끝선 추가 합격. 등록을 했으니까 최초합만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합도 등록하잖아요. 추가 합격. 그러니까 추가 합격 70%예요. 그래서 단순 백분위, 문과는 뭐 91, 91, 뭐 90도 있고요. 이과는 낮은 과는 92도 있고요. 94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장에서 연습하라고 했죠. 12월 모의고사 연습하시든 내년 3월 모의고사 연습하시든 6월 수능 모의고사를 연습하시든 일단 국어와 백분위, 수학 백분위,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등급으로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탐 백분위나 사탐 백분위를 이렇게 해서 백분위 라인을 좀 나눠서 나누기 4. 원래는 사실 실질적인 그 정시에서는 환산 점수를 해야 됩니다. 환산 점수. 이게 가중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예비 고3이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현고3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 라인만 보세요. 그러면 일단 자기네 평소 모의고사 본 걸로 그래도 뭐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요 라인만. 의학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부터 가, 나,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남대 어디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맞던 학표에 여기 있었잖아요. 제주하고 뭐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있네, 갑자기. 이게 정시의 비포 애프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영남대를 그러면 하향으로 걸고 가를 질를까? 이런 게 레파토리가 좀 많거든요. 의학 계열의 정시에서는. 의대 정시요. 근데 실질적인 건 영남대가 올랐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조금 타이트하게 좀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좀 만만한 학교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작년에 고신도 경쟁률은 지금 뭐 경쟁률은 여기 좀 드렸지만 일단 경쟁률도 폭등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구는 쓸 카드가 이 인하대 빼고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영남 걸고 고신 걸고 가를 질르자 이렇게 됐는데 나다에서 일단 좀 트랩이 돼버리는데 오히려 고신은 로우하게 갔어요. 95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률만 좀 페이크 됐고 추가 합격이 절로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뭐 수능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이제 집중하세요. 자, 정시 분위기 됐어요. 뭐 한 명 나왔는지, 뭐 표점이 높은 애가 나왔는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든지, 뭐 역시나 뭐 수학이 표점이 150까지 갔네. 과탐 2가 좋았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일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때의 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가 많이 확대됐죠. 연대 추천. 한양대 추천도 신설돼서, 그쵸. 의대도 25명을 최저 있는 걸로 역대 첫 이제 뽑아요. 한양대가 매년 논술도 지금이야 의대 논술이 없지만 의대 논술 이거 모든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생긴 거예요. 일반 학과도 있고 의학 계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가 생긴 추천형 신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대는 3개 4가 최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 학과는 3개 7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최저가 생긴 거는 강남권 학생들한테는 좀 기회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강남권 학생들이 내신은 치열하단 말이에요. 뭐 이때고 뭐고 막 이렇게 치열치열한데 여전히 입결은 좀 타이트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수능 최저가 없으면 지방 애들이 끼고 들어오잖아요. 1점 극강 괴물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사 특목을 선호하는 학교라도 아니면 교과 전형을 좀 더 의미를 두는 학교라도 일반 학과든 의학 계열이든 이 교과 정량 역량 평가가 크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갑자기 뚫을 수는 없잖아요. 기말을 갑자기 잘 보거나 내년 3학년 확 잘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가 좀 생긴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다. 그래서 연대 추천도 면접이 없어지면서 최저 생기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요. 저기 위에 수도권만 해놨어요. 왼쪽 교과고요. 밑에가 종합인데 역시 보시다시피 없는 전형, 그죠? 경희대, 중대, 뭐 한양대 이런데 일반 학종은 여전히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사 특목이 좀 끼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최저가 필요 없는, 그쵸? 뭐 올해도 뭐 과거나 전국 자사도 일부 지금 조사의 바에 의하면 여전히 의학 계열이 뽑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학생들은 수능이 좀 필요 없어도 뽑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뽑아주는 거죠. 페널티를 받더라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은 여전히 학교의 치열함과 편차와 교육 과정이 좀 더 치열하고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일단 성적도 디바이스가 되지만 수능 인프라가 되는 그렇죠? 대치, 목동, 뭐 대구, 수성 이쪽 학생들이 좀 그걸 최저를 통과한다. 그렇게 흐름을 볼 수 있죠. 뭐 그 모델이 고대잖아요. 고대가 학추가 있고 학업우수가 있고 계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추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다 최저는 다 똑같습니다. 계열 접합형 빼고 의대 기준입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에 보통 입결이 공개된 게 1.2대고 학업우수가 1.6대고 70% 컷이에요. 어디가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뭐 90%, 70%니까 문 닫고 간 친구들은 조금 있어요. 일부 제가 다 아는데 근데 그렇게 여기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계적은 2.0으로 그럼 계적은 수능 최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수능 전에 면접 가는 건데 일반고 뽑겠냐고요. 상대적으로 그죠? 뭐 물론 100% 물론 자사 특목만 뽑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수능 전에 면접 가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도 타파되는 자사 특목 친구들이 쓰죠. 근데 위에 보시면 고대 계적 의대, 그러니까 고대 학추는 1.2대 학생들이 충족률이 4개 5잖아요. 25%. 작년 충족이에요. 그 다음에 학업우수는 66%. 좀 그나마 높죠? 왜요? 여기가 1.6대인데 학업우수가 그래도 여기 자사특목, 그러니까 광역자사, 수능이 되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이 학업우수를 많이 쓰죠.
내년부터 이제 서류 100이 생겨서 좀 변수가 되는데요. 어떻든 충족률 차이가 좀 나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추론해 보면 앞에서의 저희가 이제 이게 제일 제가 왜 이 고려대학교를 모델로 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연락 이렇게 받고 막 했는데 일반 학과도 4개 팔이에요. 문이과 다 4개 팔이에요. 학업 우수는. 예, 이 학추는 다르거든요. 근데 학업 우수는 4개 팔이에요. 4개 팔. 탐구 2개 평균이고요. 탐구 한 과목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최저 충족 자체가 올해 국어 영어가 올랐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4과목이잖아요. 원래 3과목이면 국어를 좀 버리고 수영탐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국어 영어를 올려버리잖아요. 4과목의 최저 충족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내년도 제가 강의 때 이 충족률을 비교해 볼게요. 근데 일단 수능 최저가 비상이다. 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이요. 뭐 출생수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뚫리고 만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도 선배들이 3만 대가 줄었잖아요. 출생수만요. 출생수만. 그리고 우리 때는 그냥 10,000명이 조금 는 거고요. 고1은 지금 황금돼지라고 왕창 들었고요. 그다음에 중3부터 또 줄고 막 중2부터 2만씩 줄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도 좀 수시를 지원한 거 아직 정시는 안 지원했잖아요. 수시 지원한 것만 놓고 보면 역시 인원이 감소된 것이 수능에서의 현역들이 준 것도 많고 2만 명 줄었어요. 그다음에 수시에서도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중에서 교과가 줄었어요. 예, 종합 논술은 다 늘었어요. 왜냐하면 졸업생도 쓰기 때문에. 근데 교과는 올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고3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반 학과나 의학 계열도 학교장 추천, 이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예, 인원이 감소되는 게 비례적으로 나오는 게 교과 전형이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 전망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표인데요. 예,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3개 전형 중에서 문과든 이과든 교과는 작년 대비 다 줄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종합하고 논술만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도 상담해 보면요, 작년도 이렇게 수백 건 수시 상담을 했을 때 졸업생들이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 없다는 말은 좀 웃긴 건데 그래도 정시 반수, 그러니까 수능 반수가 아니고요. 수시 반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깝게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지고 고대 붙은 학생이 와서 소장님, 나 다시 서울대 쓸래. 뭐 이런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이 학종하고 논술은 뭐 원래 그냥 N수생도 쓰기 때문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시 쓰는 선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뭐 이제 뭐 이게 25 기준으로 인원 대 뭐 서연고의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과 뭐 의학 계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의대 정원이 그렇죠. 의대 정원이 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숙제잖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정부와 계속 이제 뭐 의사협회하고 계속 이렇게 좀 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재 분위기는요. 예, 그러면 몇 명이 늘던 간에 500 늘던 1000명이 늘던 간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9개의 3000명 남짓 뽑는 그렇죠? 예, 학교 자체에서의 뭐랄까요? 정확하게 뭐 3018명 뭐 이렇게 총원 등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0명이 늘든 1500이 늘든 간에 전국 의대가 느는 겁니다. 신청을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요? 전에는 이게 뭐 TO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당 1명 뽑히거나 이런 TO 자체가 좀 더 플러스 될 공산이 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수시 정시가 다 인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수시나 정시에서도 호재가 될 공산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의대가 정원이 되면 기대치가 높아지면 공대생들도 막 공대에 성적 되는 친구들도 좀 더 같이 쓴단 말이에요. 예, 특히 강남권에서는 뭐 경기고 과중이나 그다음에 저쪽 서총의 반포, 뭐 서울고나 그다음에 양재 거점 이렇게 상위권 친구들이요. 상담을 해보면 일단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이 쓰고 의학 계열을 같이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공 접합이 있나요? 뭐 활동이 있나요? 그런데 의공학자, 뭐 의공학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써서 붙어요. 예, 그리고 내신도 좋고 그리고 일반 그냥 면접 없는 의대 교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쓰기 때문에 붙는다. 예,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면은 공대도 좀 어느 정도 흡입되거나 상위권이 좀 요동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공대 학생들이 좀 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건 좀 향후 기출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추합된 거에 서울대 일반 1단계 통과한 학교들을 좀 조사해 봐에 의하면 역시나 뭐 각 학교마다 한 명씩 정도 다 티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고에서의 2명씩. 근데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 이제 그랬지만 재작년마다 이제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3명씩 서울대 의대 붙었고 휘문은 1명 붙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에 진선은 서울대 치대만 붙고 이제 그렇게 됐고 했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일단은 면접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서 누가 최종 합격될지는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이 갔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역시 1등들이 학교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1등 내신 등등이 그랬고 그다음에는 여기 조금 이게 여기는 1등이 탈락되고 2등이 서울대 의대를 직윤 쓰고 일반 써서 좀 붙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형마다도 이 접근 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전략에 대한 좀 오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결론은 제가 볼 때 일단 의학 계열에서 기타 비단 서울대만이 아니고 가톨릭이나 기타 의대도 면접을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올해 역시 좀 더 이 교과 정량적인 부분을 좀 본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여전히 한과형이나 뭐나 이렇게 뽑아준 학교들이 하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이젠 특목이나 과거 영재에서는 좀 더 줄어들고 자사나 일반에서 성적 좋은 학생들로 좀 더 뽑힌 느낌. 이건 전체 다른 의대까지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교과 역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제 저 학생도 면접 끝나고 이제 한번 사진을 아직 합격이 공개가 아직 안 났지만 그냥 제가 참고사항을 해놨는데요. 근데 역시 보시다시피 역시 과목 선택도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별거 아닌데 이번도 물리가 아시다시피 의학 계열 자체에서 권장으로 있는 거 아셨을 거예요. 연대나 중대, 경희대 조인한 것도 있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그 법칙은 아닌데 제가 올해 상담하면서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좀 되게 눈을 키고 봤어요. 평가할 때도. 근데 역시 물리 선택한 친구들이 좀 결과물이 좀 있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물리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학생도 물화생지 원 다 했고, 그죠? 뭐 고생까지 한 친구인데요. 어쨌든 이런 활동 자체로 일단 면접을 갔다 왔다. 일반 학교 자체에서도, 그쵸? 그냥 다, 의학계열 다 포함된 거예요. 1단계. 일단 서울대 1단계 발표된 거. 업체과에 정리된 걸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건데요. 1단계 보시면 돼. 근데 뭐 이것도 좀 표현이 뭐한데요. 그냥 1단계 많이 붙었으니까 역시나다 이거보다도 이게 작년에도 1단계를 붙었는데도 그죠? 이 최종적인 합격된 비율 자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대부고 하나 물론 학교명은 다 블라인드 되거든요. 진선 뭐 단대 다 이름은 가려져요. 서류 제출할 때. 근데 아시다시피 뭐 편차 보고 교육과정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그럼에도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면접은 갔는데 합격한 걸 보니까 뭐 면접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역시 예전보다는 이 면접의 접근풀이 무조건 자사특목이라고 뭐 웰컴 서울대 물론 기준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타이트함이 있다. 러프해진 것 같다. 그래서 1단계하고 최종 합격은 변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대를 강조한 이유가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할 때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공대가 기회가 생겨요? 뭐 자연대나 생물은 안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올해부터 이렇게 신설된 공과대의 인원이 증가됐어요. 다시 말해서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인공지능, 계약학과 이제 회사하고 좀 컴퍼니하고 계약을 하는 과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 자체가 보통 인공지능, AI, 공대에 디바이스 된 과들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물이나 이런 것도 괜찮죠. 근데 생물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요강을 보세요. 인원이 적어요. 연대 생명 쪽 한번 보세요. 인원. 학생부 종합전형 10명도 안 돼요. 왜냐면 다 논술로 빠지고 그래서 인원이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영고 중에서 자사특목이나 일반고 중에서 가장 가기 힘든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거긴 무조건 일단 정량적으로 다 탁탁탁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대가 이번도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번도 이렇게 다 좀 뽑는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첨단, 시스템 다 공과대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저 화면 보세요. 그러면은 고대 반도체, 서강대 인공지능 물리 1, 2 안 하고 뽑을까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과학 중점이든 그다음에 뭐 과고생이든 그다음에 과학의 물원투의 기계, 전기, 에너지, 신소재나 이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컴퓨터나 그죠? 그런 친구들이 저 학과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첨단융합 이제 합격한 사례인데 참고만 해주세요. 근데 일단 역시 선택도 그죠? 예, 물화생지 2까지 다 있고 벌써 딱 나오네요. 예, 과학 중점반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선택한 친구 사례를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알았다. 수능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인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교과 중간 논술도 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인원 자체가 제가 이제 부산도 갔다 왔거든요. 부산도 이제 다원이 있어서 설명회를 갔는데, 거기는 지금, 거기는 대표 해모 자사고가 120, 30명이고요. 일반고도 다 100대고요. 많아봤자 200대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 향상도가 힘들어요. 예, 이미 부산 일반고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놀고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인원 대비가 많으니까 뭐 쉽다 이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강남권 상담을 해보면 서초도 마찬가지고 잠실도 상담해보면 제일 말씀 은근히 하시는 게 뭐 고3 성적이 의미가 있냐, 고3 학생부가 의미가 있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했던 어떻든 간에 그래도 정시 때도 서울대 학생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도 또 고려대고 내신 전형에 정시도 따로 TO가 400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만 준비한다고 학생부를 챙기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하다못해 제가 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 쓰게 생기면 아니 학생부는 하나도 신경 안 써놓고 그래도 학종에서 반영이 일반 전형이 20%고 지규는 40%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꼭 정량적인 내신을 떠나서라도 꼭 챙겨라. 그렇게 해서 등급 관리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외대부고 친구 제가 이제 샘플을 정리한 건데 교육 과목이 많지만 3학년만 돼도 보세요. 이 원래 자사고나 뭐 민사는 뭐 2학년 때 다 진로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뭐랄까 등급 나오는 과목이 이과생은 좀 더 상대적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니까 뭐 만만하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상담해 보면 3학년 때 성적을 좀 올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일반도 단대, 중동, 승명으로 샘플을 제가 정리해 봤지만 그랬을 때 역시 그러면 이제 일단 보는 것 좀 봐볼게요. 우리 아이라고 학생하고만 학생 기준이라고 하고 아이 기준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기의 포트폴리오 지금 우리는 2학년 기말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무슨 과목 했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올랐냐 떨어졌냐. 뭐 여기 중동 친구는 1.9, 2 하다가 3학년 때는 과목 수가 적지만 그래도 다 1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승명용어 친구는 2, 1, 5 뭐 이렇게 좀 퐁당퐁당 분위기지만 그래도 1.9대로 올해 선배 기준 건데 그때 좀 끊겼어요. 그럼 성적이 향상도가 있느냐. 넘버 2 과목을 무슨 과목 선택했느냐 보셔야죠. 그럼 여기 3명 중에서는 물투를 한 학생은 이 가운데 중동 친구만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뭐 기하나 미적, 확통 선택은 다 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올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본 게 뭐예요? 나 이 과목 이수했는데, 이 과목 등록했는데 어떻게 이과 써도 돼? 이게 있었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공식적으로는 서울대밖에 없고요. 나머지 연대나 경희대 이런 데 조인해서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의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잖아요. 이거 과목 선택 체크해야 되죠. 그럼 이제 관건인 게 이렇게 자기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 해서 체크하면서 뭐 영동은 원래 이제 그쵸 2학년부터 생원을 또 1학년 때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목도 이제 3학년 때 선택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심화냐 수학이냐 고급이냐 보통 진로 과목 자체는 그래도 등급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덜하니까 최대한 신청을 하세요. 상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과목 신청했느냐 보셔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도 뭐 기타 학교들 경기여고 중대부고도 이제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가이드라인이 2025도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과도 다 좋은데 일단 보시다시피 공대 중에서는 거의 다 물리를 요구하는데 첨단 융합은 디바이스가 안에는 이제 뭐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헬스 그다음에 신약 이렇게 교육 과정이 커리큘럼이 한 4과 정도가 같이 첨단 융합 학부잖아요. 그러니까 잡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확통, 물리, 화학과 그다음에 미적까지. 예, 권장이잖아요. 노란색 표시가 권장, 왼쪽에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적하는 이과생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첨단, 물투는 미리부터 못했기 때문에 공대를 못 쓰는데, 근데 첨단은 수학은 책에 다 했으니까 첨단 써볼래 하는 남학생, 여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이 서울대 염두하는 이과생들 중에 이 첨단을 좀 더 문의가 또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머지 의학계열 자체에서는 의학계열도 자체에서도 그죠? 예, 기본적인 미적이나 기하 생투나 했냐, 요런 정도 체크인데, 그래도 여전히 다른 과목 자체에서도 예, 화투나 생투 이런 지정들이 있어서 필수와 이수 과목은 좀 참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도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첨단융합 친구가 이 학생도 그렇죠? 이번에 역시 2까지도 선택했고, 뭐 수학에 대한 확통 미적 선택은 뭐 다 했고요. 예, 과탐 2에서까지도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이 좀 있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권장 경희, 고려, 성대, 연대까지 나온 가이드라인 중에서 의학 계열의 물리원, 약학 계열의 물리원이 어느 정도 교집합으로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뭐 좀 한번 자기 교육과정 선택을 보셔서 내신과 교육과정과 3학년 선택도 한번 염두해 보셔라. 그렇게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나름대로 뭐 동아리도 그런데 동아리도 이 친구 다 재밌는 게 다 좋았는데 이따 동아리도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예, 수학 동아리에서 원래 의학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과학으로 좀 바뀌면서 의학 동아리 바뀌면서 역량을 보면서 지금 6개의 의대 중에서 이제 4개 정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과를. 그래서 그렇게 참고된 학생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적들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고대는 이제 전과목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 학추는 전과목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는 주요 과목하고 일부 과목을 따로 계산하죠. 예. 그럼에도 이 의학 계열만 봐도 뭐 이렇게 전교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수형과도 있고요. 이러거든요. 예, 이게 올해 고3 기준이지만 2호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왜냐하면 제가 상담할 때 보면은 아, 소장님 나는 뭐 내 성적 갈 데 없어. 그런데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얘네 산출식으로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뭐 전 과목이냐 뭐냐 막 이렇게 막 내려놓지 마시고 예, 좀 이 주요 과목이나 이런 학교 스타일대로 한번 자기 아이의 아니면 내 성적을 한번 좀 미리 피드백 해봐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가 이렇게 신설됐어요. 11% 안에 들어가는 거에 제적수는 맞고요. 추천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11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1%인지 체크해 볼게요. 나머지 11명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의대 25명 이렇게 뽑힙니다. 원래 이게 서류백으로만 다 뽑았거든요. 근데 이거 등등을 일단 고려해서 체크하는데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최저하고 의대 최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하셔서 일단 그럼에도 이 서류백하고 달라요. 여기는 서류백 추천이에요. 서류백 추천. 그럼 이거는 나름대로 대학이 좀 원하는 대로 좀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편차요. 편차는 학교 수로 쭉 나오죠. 편차 부분 자체는 역시 나름대로는 뭐랄까요. 편차 자체가 연대 Z 점수나 그다음에 서류 평가할 때도 학교의 그 스타일들 수준을 보잖아요. 편차가 좁으면 학생들 역량이 좀 더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이고 좋다. 집중력이 좋다. 편차가 벌어지면 잘하고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체크다. 그러고 나서는 일단 교과 자체에서는 체크를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 추천하고 학교당 추천 자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적대, 그렇죠? 교과 100인데 추천 전형이지만 과목에 대한 반영 자체도 역시 고려해서 체크해라. 그렇게 일단 이 전형 자체의 추천 전형은 좀 체크하고 이게 편차거든요. 직장학생 건데요. 그랬을 때 여전히 이 편차 자체가 위에는 공대 지원 친구고요. 밑에는 의학 계열 친구예요. 편차 점수를 계산한 친구입니다. 연대 추천 쓰는 분들은 이 편차 점수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어떻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의학 계열 썼던 친구는 이 편차가 좀 리스크가 있어서 좀 1단계에서 좀 불합격이 된 친구인데요. 일단 어떻든 그 편차 부분이 있었다.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결에 대한 어디가 부분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 산출. 아까 수능은 앞에서 보셨죠? 네, 근데 입결을 일반 학교장 추천에 대한 문과와 이과에 대한 레인지
예, 과는 여기에 지금 약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장, 이제 의학 계열에서의 교과와 일반 학종. 교과와 일반 학종 고려해서 이건 작년 입결 기준입니다. 70% 컷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대 중에서도 역시 교과와 일반 중에서 점수대 별로 풀로 정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그러면은 느낌 안 오세요? 지금 나온 학교 자체는 정량적인 70% 컷은 약간 낮은데, 그럼 저 학교들은 누구 뽑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자사 특목이나, 그쵸? 좀 정량적인 부분 자체도 있지만 서류 부분이나 성적이나 면접이나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좀 합격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번이 이게 작년 기준이잖아요. 올해는 제가 지금 현재 뭐 전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역시 입결이 좀 정량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가톨릭대가 문제예요. 예, 이거 나중에 제가 의대도 한번 정리해 보겠지만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이 이번도 서류백이거든요. 예, 그래서 직위는 안 받은 서울대 친구들이 가톨릭대를 많이 쓰는데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좀 많이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숙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3용이지만 그럼에도 한번 자가진단용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보시고, 그렇죠? 모의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성적대가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고대 이상 간다. 그러면 수시에서 붙으면 납치잖아요. 올해 고대 우수가 내년부터 학업 우수 면접이 없어요. 그러면은 학업 우수의 그러니까 뭐 붙으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친구라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나름 면접이 있는, 그리고 고등학교 논술이 내년부터 생기기 때문에 아예 논술을 쓰고 안 가든지, 그렇죠? 정시의 모의고사에 라인을 봐서 높게 쓸 거냐, 납치까지 상관없다. 그 다음에 걸어놓겠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선배님 거 이제 샘플인데요. 역시나 선배님은 좀 모의고사 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뭐 취대 쓰고 뭐 하고 쓰고 막 이렇게 썼어요. 논술도 많이 쓰죠. 네. 그럼 최소한 의대를 정시를 납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선이 일단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짠다. 비교과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단 나이스나 에서 인증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전자증명서로도 학생부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회가 되시면, 전에는 막 학생부 선생님도 안 주고 행정실에도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스크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받아서 피드백을 하시고 2학년 내년 2월 말, 그죠? 정리되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해서 보셔라. 그렇게 해서 학생부는 꼭 2학년 마무리될 때 스크랩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대비 어떻게 할 것이냐 체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주요 학교들이 뭐 다음 주 정도면은 뭐 마무리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다다음 주까지도.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도 겹쳐서 조금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마무리에 대한 거 시점 꼭 잊지 마시라. 그리고 여전히 올해 때부터도 교내대도 없고 외부 상설 동아리도 미제출했고요. 독서도 미제출했고요.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평가에서. 그럼에도 이 동아리 부분, 동아리 부분. 강남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목동도 마찬가지고 3학년 때 동아리가 잠실은 아예 없어요. 막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동아리 자체를 뭐랄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용이든 개설을 하든 아니면 활동이 없더라도 이렇게 녹여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3학년 때라도 동아리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서초와 동아리 대표 동아리까지 일단 좀 메모했고요. 왜냐면 어차피 학교 자체가 평가하는 데서 비교과에서 본 동아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본 동아리의 영향력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약속이나 하듯이 전공접합 들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일단 체크를 가주셔서 봐라. 그래서 이 말은 저는 솔직히 제 입장인데요. 이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의대라고 의대만, 공대라고 공대만 하지 마. 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수인데요. 개인 세트. 한번 이제 자녀분들 내년 이제 2학년까지 학생부가 끝난 다음에 다 좋은데 있잖아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과목별이 있는 것도 좋은데 개인 세특도 어떻게 좀 돼 있는지 봐주세요. 개인 세특. 그러면 보통 뭐 방과후 수업, 유연화 수업 이런 신청해서 이렇게 보통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3년 내내
이 개인 세특이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연화 수업, 개인 세특, 개인 세특 이렇게 3년 된 서울대 공대 1단계 합격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있으니까 붙었다가 아니고요. 그래도 개인 세특 3만 원대라도 녹일 수 있으면 들어라. 그리고 2학년 때도 있는지 체크해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참고요. 뭐 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상담해 보면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쯤 되거나 내년 초쯤 됐을 때는 솔직히 이제 비교과 막 업그레이드 하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경험상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랄까요. 그 와중에서도 단시간 내에 그래도 학생부를 좀 채우거나 녹이거나 활용하거나 스크랩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건 사이트다. 독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독서에서 따고 사이트에서 따고 그렇게 해서 리뷰 투 리뷰 이렇게 해서 문과 사이트 대표적으로 이과 사이트 컴퓨터 수학 환경 생명 이런 식으로 의학에서도 의학 관련 사이트들 좀 체크했고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독서도 최근에 있는 학교 자체로 제가 설명회 때마다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 지금 버전으로 해놨습니다. 뭐 매달 제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국문책하고 영문책이에요. 그래서 영어 세특도 좀 기회되면 녹여주시는데 경제 경영 외교 쪽이요. 위에 좀 체크. 그다음에 기계 쪽 체크. 뭐 이 책을 뭐 죄송한데 그냥 뭐 스크랩하라 이게 아니고요. 참고하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막상 또 찾으려면 또 엄청 시간도 꽤 걸리고 교보에서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막 이게 은근히. 그렇고요. 전기 쪽이요. 전기 쪽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스크랩하고 필요한 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인용하시고 그다음에 책 기록해서 세특별로 진로에도 올해도 설명 그러니까 상담할 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부가 좀 그래도 준비된 친구들이 책을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도체 쪽도 좀 녹여서 좀 있으면 좋겠고 반도체 요즘 대세니까 생명 쪽이요. 국문책, 영문책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 쪽이요. 의학 쪽에 위에하고 밑에 책 좀 해서 두루두루 관심 분야만 하지 마시고요. 뇌가 여전히 올해도 뇌가 제일 많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제발 이제 알츠하이머 좀 그만하시고 그것도 기본인데요. 뇌도 중요한데요. 거기 관련된 신경, 혈액, 암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적 호기심이 왜 거기서 끝나셨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서 3만 원도 녹이시면 좋겠어요. 약학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한양대 11% 맞나요? 네. 아까 그 추천 11% 맞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고려대학교가 이제 4%에서 인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12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늘리면 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끊으면 추천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인원이 적은 학교들은. 왜냐면 보통 한 명당 2장씩 받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총평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볼 때 올해 경쟁률, 그렇죠. 여전히 교과는 솔직히 교과 납치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역시 내신 쓰는 친구들 중에서도 강남권도 내신 좋은 친구들이 수능도 좋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 왜 써?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의학 계열도요. 졸업생 못 쓰는 것도 커요. 쓸 수 있는 한양대도 있지만 재수생까지 쓸 거 있거든요. 근데 교과는 페널티가 많아요. 현역들만 쓴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 좀 부탁이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3학년 1학기 관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생부든 뭐 내신이든 뭐 서류 뭐 세특이든 좀 녹이면 나중에 정시까지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뭐 일단은 문과는 역시 학교 위주로, 그다음에 이과는 학과 위주로, 의학 계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떻든 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필요하겠다.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도 마찬가지죠. 뭐 임원 활동 해야 되냐고 이러시는데 그래도 뭐 면접 사항에서 이건 제가 아니고 면접 사항에서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공동체 의식, 협업 플레이가 있느냐도 의학 계열도 그렇고 일반 학과도 평가 항목에 있어요. 30% 20%. 그럼 공동체 의식을 대체 뭘로 보실 겁니까? 자기 혼자 공부 잘했다고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름 좀 이렇게 좀 주제 발표, 토론 주제, 그다음에 임원, 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반대표, 그다음에 동아리 기장, 부기장, 그죠? 이런 등등이 그래도 리더십,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으니까 3학년도 기회가 되면 하셔라.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나머지 됐고요. 마지막 이건 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식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도 양식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플 하셔가지고 기말고사 내신까지 추려서 그걸로 산출해서 주요 과목이나 모나 필터링. 그 다음에는 정시에서도 일단 12월 모의고사로 성적표가 내년쯤에 나올 겁니다. 보름 있다 나오니까 보통. 그럼 나온 걸로 100분이면 라인 잡아서 어디가로 정시 라인이 어디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수시 가상 6장, 정시 가상 3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핵심 부분만 수능 또 마침 끝났기 때문에 좀 따끈따끈한 소식과 그 다음에 전망과 이렇게 해서 좀 영상을 드렸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좀 정보 좀 드리겠고요. 뭐 설명회 때도 인사드리고 강의 때도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냥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입시는 정답이 없다. 예,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학생이 승자가 될 것이다. 수시든 정시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말고사 못 봐도 낙심하지 마시고 뭐 내년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그잖아요. 결과 입시는 또 하늘에서 모든 게 다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다음에 결과를 기다리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